확실해서 적용해야 되고, 적어도 핸드폰에 인공지능이 다 깔려 있다면 좀 공부 좀 하고 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다 깔려있잖아. 이게 보관되니까 통으로 다 외워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신기합니다. 다 외워버리신 거죠? 다른 건 잘 못합니다. 다른 건 잘 못합니다. 통으로 외우셔가지고 꾹 누르고 법안이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모신 이유, 이거 참 김규모 변호사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되네요. 지금 있었던 두 사람의 현재 대령, 중, 한 사람 정무대령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무대령 외에도 밝힐 수 없는 몇 명의 장교들을 지금 이 내란 사건으로 자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법무관 햄버거집에서 노사원과 버거 미팅을 한 그 중령중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언론에 보도된 공개 사과하고 본인이 했던 일을 밝힌 사람, 그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정무대령이고 일단 저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이번 정보사 사건에서 저하고 자문했다면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대국민 사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 법률 자문만 하셨지 법률 대리인이시면 아니고 또 대리인이 안 되시 진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준비했습니까? 더 다른 물품은 없어요? 그 진술 내용을 봤더니 야구 방망이가 야구 방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뭔가 저항을 하면 제압하는 용 진짜 야구 방망이에 움직였다고요? 아니 진술서에 적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업이고 국민들이 그걸 진짜 긴장하고 겁먹었을 텐데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 것은 이거는 이제 제 상상입니다. 선물 받는데 야구 방망이를 따로 준비한 것은 말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원주도 같은 것보다 더 오싹한데요. 눈을 가리고 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건데 그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에 앉아 있어요. 30명이라고 하니까 운동을 하고 지금 모아놓고 그 중에 끌어앉힐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사람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다른 사람 그 공포스러운 아닙니까? 엄청나게. 엄청나죠. 안 그러면 야구 방망이를 왜 샀어요? 교환이어서 또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기대를 달라. 500m 성탄 5상강로 우회전 관련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신세계 IS는 30%대요. 하한가를 기록하고 받았습니다. 명 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답했습니다. 또 휴대전선을 검찰에 넘긴 걸 내세우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윤정수 기자 보도입니다. 명태균 시변호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명씨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자신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란 겁니다. 재판 뒤 이어진 보석 신문에서 명씨 측은 휴대폰 세대와 USB 한 대를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 안과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남아있고 명씨가 나와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시 500m 앞 용소 교차로에서 신원, 양강역 행정복지센터 근처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수치소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주민의 이름을 보며 식당을 이용한 의혹이 있었던 300m 앞 용소 교차로에서 신원, 양강역 행정복지센터 방향 8시 방향 좌회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차로를 이용하세요. 과 결탁했다. 그리고 해버렸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랬느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쪽에 보면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수의 텃밭 대구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윤대중 대구 칠성시장 1km 이영삼 12시 방향 직접 만났습니다. 대통령님이 천도다리를 가르치면서 내가 경사 시절에 즐겨 먹었던 미나리니까 꼭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사서 먹어야 되겠다. 당시 대화가 생생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억. 하지만 백 씨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최근 떼어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놨거든요. 여기 달력 옆에 그래 달력으로 배치해놨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해왔지만 계엄령은 뭐가 지나쳤다고 평. 더 버티고 더 파악해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기업령까지 내렸을까? 약간의 그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고 300m 앞 12시 방향 차량입니다. 나라가 좀 돌아가고 우리 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시내 윤 대통령 단골 식당을 찾아가는 길 50대 택시 기사에게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차량입니다. 방명록에 남긴 글을 일자로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연예인 사인으로 가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손님도 한마디 거듭니다. 시속 70km 박수영 좌석장을 지지하던 이어서 제201 지하까지 직진합니다. 이 콘크리트처럼 지지대가 단단하다는 대구 적극적에서 받는 충격은 더욱 커 보입니다. 매주 탄핵 이동 속도부터 걸리는 대구 공항에서 기차 카메라 이겨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해 주시오. 신경전이라 하기엔 공부와 지하철로 이어지는데요. 충돌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4세트 초반, 긴 랠리 끝에 최고가 속도로 점심을 따르지만 상대팀 안리가 1km 외로 상대적으로 도발함보다는 대통령으로 양과 크기를 쏟아냈고 결국 알리에게도 매듭한 지하철로 옆길 수조에 가면 310m 앞 우회전입니다. 점수를 따낼 때마다 알리가 상대팀을 알아서 300m 앞 지하철로 옆길 승리를 거뒀지만 차가 잠시 덜 후 풀리지 지하철로 않고 알리와 옆길 이어서 310m 최근에 우회전입니다. 수록되며 외국인 투자라 소속적 대치장의 300m 앞 가랑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좌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시다 보니 문제함이 없는 곳이 잠시 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앞 우회전입니다. 설레는 성탄절 주간이 시작됐지만 날이 점점 추워졌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 국제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6도까지 잠시 후 떨어지면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고 목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바싹 메말라 안내를 있습니다. 이 종료합니다.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가긴 어렵겠고요. 중후반에는 다시 냉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 있지, 저기도 콘드로 있지. 비슷한 이름들에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화, 이 정도는 담아야 일상회복 땡큐, 속편에서 땡큐, 숙취해소
깨더니 완전 땡큐. 속이 깨야 진짜 깬다. 땡큐샷. 오르고 어떡하지? 브러쉬.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로쉬 알로에베라. 시작합니다. AI 충격 녹화 두 건이 있습니다. 화면 터치 시 영상 재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알고 있다 뭐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확 떨어지죠.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동시에 또 모두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길러진 가장 중요한 인재이고 우리 안보의 주요 역량이다. 많은 정도를 충분히 전송. In that regard, Mr. Chairman, I've been very encouraged by the vital role played in recent weeks by the National Assembly, it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he Speaker in upholding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norms and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debate on the many urgent 잠시 후 지하철로 연결됩니다. 잠시 후 지하철입니다. 일단 계엄 당일에 발생한 일이고요. 또 대통령 명분이라고 하면 대통령 자문위를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서 그런데 유독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면 불법적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면 저는 성화 원장 법정된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부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친구의 자격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의 자격으로 많은 300m 사천 교차로에서 전남 그런 이야기는 경로 생각보다 오른쪽 도로에서 아닌 것으로 차 차도를 이용하시는 처음에 일단 김건희 여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건희 형 차량 2대와 차량 번호 2대 번호까지 다 제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모 언론사의 CCTV를 통해서 그 입출입 차량 번호까지 CCTV로 확인을 했고요. 아, 그 번호가 맞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빙성이 높은 근거고 속도 변사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해서 이게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또 이 박동만 원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빠르게 원장 필요한 본인은 지금 300m 앞 12시 방향 최고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거나 아니면 취재진의 취재청의 모임단 상태고요. 의원님도 접촉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전혀 답변은 없고요. 한국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부디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잠시 후 12시 뭐 이런 방향 얘기도 최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랬다면 이 계엄 관련 알리바이 자기는 몰랐다고 했는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냐 이런 속이 입어 보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제보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은 굳이 거기로 갔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예, 그럼 이상한 거죠. 그 계엄이 실제 몰랐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예. 이 한 시간 모든 전에 황급히 관저로 갔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저는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박동만 원장을 만나서 무언가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할 일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냐 또는 증거인멸이냐 다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지금 제보 근데 거기다 국회의원들 다 쳐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실 그 부분.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훈련받은 인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굳이 화공장을 썼다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북한 군보 대장 납품도 나왔잖아요. 이 정황들은 이 제3 임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들어오기 직전에 박선우 경력팀이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전화했는데, 그때 대기업의 블랙들 중에 그 블랙들에게 뭐 무기를 줬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근데 그 무기들 중에 보면은 단순 그 권총이나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사항이라면 블랙요원들은 블랙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요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행동을 차단하고 또 국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무기를 제공받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들은 빨리 국가가 직접 나서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명태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수공 입장에서는 사회 혼란, 우려, 국민 불안 이걸 생각해서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테러가 발생해봐요. 그러면 그 테러를 빌미로 해서 또다시 저쪽에서 더 봐라 할 거 아니에요. 500m 너무 심각한데. 우회전입니다. 수사 2단이라는 게 선수들이라고 봤어요. 저도 처음 듣는 거죠. 그리고 조직 구성이 보니까 이기간 여단장을 했던 인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 현역 완스타를 부단장으로 하고 그 예하에 정보사령부하고 조사본부 인원, 그러니까 전방에 나가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여단장을 뜬금없이 전차 모는 사람을 전차 지휘자를 뜬금없이 불러들여서 정말 얼토당토한 조직의 수장으로 만들고 사도직에. 그 탱크 부대장을 이 사조직 진짜 이상한 결정이네. 거기다가 부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가장 신임하는 실무 현역 장군을 보내서 그 조직의 부단장으로 만들고 이 인원의 행보만 보더라도 이 조직이 정말 그 입김을 오상훈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작용하도록 내 말이고 국방장관의 말이야. 말이고 너희들은 향후에 진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진급에 관해서 인사에 관해서는 꼭 대통령이 도장표가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뒤에서. 그리고 제가 탱크 부대 요 비밀 사조직인 수사 2단 요 수사 2단을 탱크 부대를 지휘하는 자를 머리로 뒀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는데, 이들은 이 HID 혹은 블랙의 임무 약 600m 전방에서 오성 성탑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잠시 후 어연 IC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내용 좀 아니고. 서울 삼성동 가보면 분위기도 실제 와인바들 많이 있는데 추가될 가능성이 시민당 내란 사태 당시 중요한 강조하는 부분은 삼성동 안전가옥 안가라고 불리죠. 여기에 윤석열 정부 특기에 술을 마신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300m 앞 어연 IC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전에 법사위에서 이완주 법제처장, 지난 계엄 직후에 법사위를 장악했던 이완주 법제처장이 계속 야당에서 저렇게 물어보니까 500m 앞 오성 소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안전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눈에 띈 우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가를 배려했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가능성의 분석을 두개를 줬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개업 사태에 대한 공분이 띄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당시 정부처장을 불러서 조만간 개엄하겠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추후에 경우서는 대통령 관저한테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암호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자, 이것도 좌회전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건축체제라고 얘기해볼 수 있는 건데요. 두 사람 다 성이 같다는 거 말고요. 검사 출신 그리고 지금 그 12.3 내란 사태에 한 친윤계라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관계 기도. 여당에서는 유독 검사 출신은 신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축법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에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점검 대선 두 달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대위를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무엇으로 바로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앉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300m 앞 2시 방향입니다. 권력 그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방에 과속 방지 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와 달리 권영세 의원이 그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나 어떤 그 국민을 구하는 구호를 지켜봐야겠다. 이런 뜻으로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네, 내란 사태 여파 속에서 내년에는 먹거리 가격이 소리입니다. 가격표를 보면 우리는 더욱 싶어집니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식품 원재료 가격이 올 한 해 내내 올랐기 때문입니다. 축산물을 반영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뮤, 대두류 등이 한 달 만에 7.5%가 올랐고 우유와 치즈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코코아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바닷값은 이미 줄줄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여파로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전방에 했지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에서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소환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뛰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복권 구매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잠시 후 터지면서 30 올해 복권을 구매한 가구 기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기준 로또 같은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전체 조사 대상의 9.8%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복권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류 소비량도 늘었습니다. 맥주가 많이 나갔어. 대형한 날 3분의 1? 그거는 맥주 엄청 나갔어. 한 유통업체에 전방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이 계엄 있습니다. 사태를 기점으로 평소보다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송년 모임이 많은 연말임을 감안해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황용 소비만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박수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대 아버지가 한 살배기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로스앤젤레스 홍진턴이 전해줍니다. 1k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장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부근입니다. 앞두고 벌어진 일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 feel sorry for them. It's a very sad moment. 용의자는 28살 안드레이든. 경찰과 몸싸움을 플러스 이후인 현지 시간 2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혼란스러운 연말입니다만 현실을 지킬 시간이 있죠. 내란 사태 이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즐기려는 시민분들 많이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경남 오산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부근입니다. 너무 암울해가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혹시 희망이 있나 찾아보려고 나왔어요. 저희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500m 70km 잠시 후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 부분은 좀 자신들이 확보한 시각이 그것을 바탕으로 또 감독님보다 더 뚜렷한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홍감독이 최종 선임되면서 한국과 연결된 기록이지만 소액 시민구단 안전운동은 2017년 첫날에 1k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1km, 50km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언덕마루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언덕마루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타로요 제로스입니다. 1km 사이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건물 앞에서 공을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는 500m,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서해로 방면 오른쪽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바로 역습이 시작됩니다. 멀리 던져진 공을 공중에 뜬 채로 받아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농구에서 나온 가장 먼 거리 LBU 패스이자 동시에 가장 신기한 버저부터인 것 같죠?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겨울은 멀수록 따뜻해집니다.
아까 반란 중에 그게 반란. 지금 한미 간의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새 공항, 청주, 두 공항이죠. 청주고 F-35A, F-15K 가장 중요하고 전략가죠. 여기에다가 성국 사드까지 진짜 3시 20분 사람과 이랑 중국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약간 기다려봐라는 식으로 저는 끝난 것이다. 노상원이 아니라 유명한을 오픈을 시작하시고 정계 지시를 해당 팀들이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서 아니고 본인이 경찰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3번이나 바꿨는데 모르냐 없다는 그렇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주고받았어요. 그렇죠. 그 대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최후의 몇 시간. 그렇기 때문에 좀 당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다 걸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판을 끌고 와서 거의 뭐 박정희들이 대통령조차도 신사였어요. 이 사람이 수사를 수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취재하지 않으면서 크보의 시선을 끌어갔다는 것은 장기업은 잘못됐지만 하늘까지 아닙니다. 이런 명도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부동산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피의자십니다. 10시 20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말 안 하죠. 원래 김영현한테 보고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연락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니면 재결할 때 통보받았다고 하든지 김영현한테 보고받았다고 하든지 근데 연락받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연락 제가 정장옥으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는데 이 둘이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윤석열 부인과 한덕수 부인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부인과 김건희 씨가 친하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건 우속으로 지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권한대 내란대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거기까지만 그럼 가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이제 밝혀진 세 팀 중에 두 팀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음식을 횟수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팀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왜냐면 이 팀원들은 자기들은 판교팀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처음에는 판교팀인 줄 알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들 11월부터 얘기했던 판교팀 아니다. 11월 중부터 얘기했어. 그리고 보니까 5일 동안 가장 최근에 받은 지시는 헌재에 소추안이 갈 때를 타이밍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헌 실패 이후의 지시입니다. 지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내각은 통체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불신임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나 오늘이라도 임명 안 하면 내일 오전까지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안 하면 그 당장 탄핵에 대해서 당장 사실은 많은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심지어 저 지금 뉴스 공장 나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났으니까. 아니, 다 끝났으니까도 그렇고 뭐 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냐. 불안하게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는 진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전에 몰랐죠. 뭐라고. 자, 가능하면 직접 안 모시고 전화 연결을 할게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늘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곧 여러분의 힘 김예지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앞에 저희 당명을 말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당일날까지 했는데 그러셨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의 입장이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 갱신이라는 거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다양한 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실린 일에 정말 너무 작은 모래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너무너무 죄스럽고 죄송하고 사실 한 번에 죄송하다는 말로 그게 만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안전가옥을 이 안전가옥이 아니라 출제 형태로 안가의 내부를 그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안전가옥으로 쓰긴 쓸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는 안전가옥을 쓸 텐데 술집처럼 바꾸려고 했다. 꽤 오래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방금 부장장이 쓰신 것처럼 설마 그때는 설마 그러지 아무리 정신이 나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이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11무도 안 되고 가본 사람 한 손가락 한 손으로 상황실장이셨는데 저는 대통령과 함께 당연히 그건 대통령을 위한 안전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대통령이 함께 가거나 대통령이 필요해서만 그래서 대통령의 힘을 바꾸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이분이 거기를 가봤다는 것은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대통령의 위임이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호처는 그 열쇠를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은 한가 사진까지 찍어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진 보니까 안가가 맞던 거야.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그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겁이 나더래요. 자기가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역시도 시간 끌기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인데 그걸 끊어내려면 결국 대통령 체포받기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장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대통령이 12월 12일에 대국민 담화도 거의 30년 이상기업 인프라를 이용한 정치 투약질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이었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잠시 후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또 했거든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윤석열의 12일자 담화도 저는 그것을 보고 자기 가담자 부하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김용현의 양강항 행정복지센터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또 선관위, 헌법기관 선관위를 지급합니까?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300m 용서교차로에서 그리고 신호, 보십시오. 양강면 그 노상원, 행정복지센터 방향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정쟁이 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잠시 후 8시 박정희의 방향 진짜 좌회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 대한민국 방첩사령관이었다가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중에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감사드리고요. 한덕부대원과는 과거에 워낙 3.5km 가까웠었고 직진입니다. 인사청문팀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호신 와중에도 저희가 좀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우리 삼촌이 얘가 굉장히 짝 좋아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첫 번째,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내란 사태와 무관했던 개헌선포 11일 전 여야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배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적 있습니다.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일을 자행한 게 누굽니까? 이래서 내란 혐의 피의자 겸 앵커 박용.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좀 지나갔던 자막 중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차례에서는 저기에 뭐 사살도 있었고 NLL 북한에 뭐 도발을 유도하는 얘기, 국회 봉쇄, 정치 체포 이런 취지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경찰과는 달리 원죄로도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이번 개헌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핵심 내용 하나하나 쏙쏙 빼서 만나봤습니다. 국회도 지금 혼돈이고요. 수사 상황도 검찰 생각, 경찰 생각이 좀 판이하게 다른데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가 꽤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에서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k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절차, 변론 중수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제목 그대로 생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라는 자를 아직 윤 대통령 측이 하나도 안 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부친상을 당한 김영구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에서, 즉 이제 원구직이라고 국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다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30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변론도 가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 여러 번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변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제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연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그걸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그 국회에 제출한 내용 가지고서 잠시 후 재판을 12시 진행하고 방향 물론 출구입니다. 김영주 재판관이 얘기한 게 현재 생체 의견이긴 아시다시피 확인이 있지만 그래도 김영주 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을 국제 만드는 데서는 간에 보이게 300m 관계를 앞 해서 사창교차로에서 바라나이스, 팔판, 수원 3루 좌회전입니다. 일정 개선하자 윤석열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 작전을 펼치면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강진의 변호사.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는 첫 변론 준비기에 변호사가 첫도 그다지 났어요. 시속 70km에서 박시영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70km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가 조기돼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자기 선택은 장골뱅이면 자기 안 갈 수가 있다. 지하차도 이어서 310m 우회전 300m 나는 장 썼으니까 장골뱅이 저를 떠납니다. 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밑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하나의 300m 앞 경를 다시 탐색합니다. 천이 더 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갑자기 든 생각이 트럼프 당선인과 왜 맞짱을 필까요? 한미동맹도 공고히 하고 잘 잠시 돼야 후 되고 그만큼 본인이 캐릭터가 이어서 되고 이재명 170m 대표의 대항마를 우회전입니다. 유일하게 나다 몽시장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강제로 그랬는데 홍 시장의 저런 뭐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 최근에 여론조사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원희룡 저 네 분은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다들 속으로는 좀 꿈을 꾸고 잠시 있지 후 않을까 우회전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왜냐면 10m 그동안 앞 한동훈 목적지가 대표가 있습니다. 사퇴하기 전까지는 어떤 좀 압도적인 한동훈 대표가 1등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지금 4등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4명이 모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체포도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홍준표, 원희룡 이렇게 좀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본인이 별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나갔을 때는 본인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어제도 4교시 했잖아. 책 읽었지. 책 안 읽고 까본 거 아니야? 더 있을 가능성이 많죠, 현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도 버젓이 반대에 있고 김용현이도 어찌 메시지를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들 당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반전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서 저는 내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이 내란 진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여기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그쪽 다툼 배를 탄 것 같고. 한덕수 대행이 이상한 말을 하나 어제 하긴 했거든요. 비상사태가 아닌 한 자기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돼야 빨리 권한대행한테 저는 권한대행한테
현재 재판관 인도라고 하는데 왜 비상사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되지도 않는 비상사태에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녁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불안해서 군용차 한두 대만 지나가도 혹시 아닌가 제보가 들어올 정도거든요. 네. 모두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 이게 진압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저 비상사태란 말을 계속 언론에 물고 들어줘야 되는데 안 물고 들어요. 네. 이런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정말 한 거예요.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자제해야 된다. 속으로 말하면 비상사태가 오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럼 개헌하겠다는 말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군도 지금 태도가 자꾸 안 좋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비상사태 의원 분위기였는데 자꾸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 네. 그러니까 걱정이죠. 빨리 올 가면하고 저는 한덕수 같은 사람은 빨리 그 내란의 공범이 거의 밝혀지고 있다.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언론 책임도 큽니다. 지금까지 관성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고 여전히 그쪽 입장을 전해주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논리라도 있느냐 공평 없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숨어있는 그 공작들 돌아오지 않고 있는 블랙들 그분들 진짜 괴로울 텐데 그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내보도 해주시고요. 그쪽으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실을 갤러리로. 좋았어. 영감이랑 그렇게 떠오르는 법이잖아요.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당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정계엄사령관 계엄.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아니 저는 농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계엄이 해제되기 직전까지 본인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초조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만약에 저게 해제되지 않는다. 당장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다 가족한테 넘기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시던데 한국은행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한 비상계엄의 모델이 있어도 못 뺍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생각하는 그 포고령이나 전체적인 그 계엄의 모델을 보면 전두환 게 아니고 박정희의 5.16 포고령을 거의 비슷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나라 모델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TV도 많이 아프니까 5.16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어떤 분이 칼럼을 보니까 커피 먹지 말라고 외국 거
해가지고 진짜로 그냥 모든 다방이 커피를 못 팔아요. 커피를 팔면 이적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니까 300m 앞 이 포고령, 그러니까 계엄이 왜 무섭냐면 그냥 해석하기로 다 되거나 아니면 자리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막 많은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전두환 박정희 그 11월 다음날이군가? 전두환이 들어갔더니 그 돈이 있는데 풀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오상원이 한달 정도 정보 자료를 받는데 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오상원의 수첩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동훈 사살 지시가 오상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상황이 사살 이렇게 나왔고, 백령도 작전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얘기하면 수거해서 정치인들 수거해서 배를 폭파시키는 백령도로 데리고 가서 서해상에서 그냥 배를 뭐 죽여서 바다로 던지거나 이런